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유튜브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SNS 통해서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 같은 거를 의미해요. 제가 공인중개사 이거 찾아놨는데 요즘은 미리 찾아놓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라는 건데요. 일반인들은 못해요. 여기 왜 못하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무엇이냐? 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대통령이 영어로 또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 광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하는데, 이 중개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고팔고 하게끔 하는 거를 굉장히 법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죠. 일반인들이 하다가 만약에 그게 적발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네,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신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좀 엄격하게 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 참고로 참고로 저는 온라인으로 제가 중개대상물을 올리거나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중개대상물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저기도 아니고, 일단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저는 이제 이런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재밌어요. 중개대상물을 올려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걸로는 별로 지금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일반인이 이 표시 광고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분양 물건에 대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분양 물건. 무슨 빌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올려서 빌라를 사서 이렇게 보게끔 사람들이 S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분양에 관련된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소위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죠. 왜냐면은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근데 물건을 중개하는 걸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그렇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게 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번호가 다 있거든요. 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등록번호,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소재지,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다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올리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중개상물 올린다 그러면 제가 저희 부동산도 오픈해야 되고, 등록번호도 오픈해야 하고, 이름도 오픈해야 하고,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도 표시 광고 부분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소위 이제 지금 18조 2에 2항이나 3항에 의해서 이제 위협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에 각 번호 하나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없는 물건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없는 물건 올려서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를 되게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중개 의뢰인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뭐 표시 광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대통령령 적어볼까요? 네, 이거죠, 이거. 예,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르고 이렇게 중개대상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체결돼서 중개가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고의로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물 같은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SNS 통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표시 광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은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올려서 이렇게 일반인이 물건을 올려서 뭐 면적, 가격 뭐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공인이 괜히 붙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왜 공인이겠습니까? 공인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게끔 해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랑 공인중개사는 다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청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광고 대행 업체가 유튜브 활용해가지고 표시 광고를 올리는 행위가 법령 위반이냐? 이거는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고업을 하는 걸로 판단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광고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거래가 완료됐는데 그냥 표시 광고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예. 왜냐면 실제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이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동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건이 이제 빨리빨리 내리고 이렇게 보통 해야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 제가 쭉 보다가, 유튜브로 보다 보면,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물건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좀 나와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 전세는 얼마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을 올려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것들은 그런 목적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런 거는 부동산 관계자들이 보통 하거든요. 유튜브로 물건을 올리고 광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진도 찍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진 않죠. 이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인 같은데 큰데, 중개법인 같은데 이런데 큰데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위험한.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거 있잖아요. 경매 물건들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 좀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중개업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으로. 그거를 중개를 해서 중개업으로
이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중개사무 표시, 광고 행위를 이제 했다고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 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죠. 보통 이제 실무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